본부장은 무슨 소리냐? 윤건영 의원이 내가 데리고 가지 않았냐? 이 만남, 이재명, 유동규, 윤건영 의원 이 세 분의 만남,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동규 본부장은 일단 내가 많이 지킨다라고 이야기가 본인이 이제 살아나갈 구멍을 찾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뭐 친문 실세다 막 이런 이야기도 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당연히 인사차로 대선 후보들을 전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거기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소개를 시켜줬고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캠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캠프에 들어왔어야 됐죠. 그리고 캠프에서 측근이었으면 우리 뭐 김용 FC나 그때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지사 있을 때랑 다른 거 뭐냐면 그 당시에 후원을 했던 순수한 기부로 후원했던 기업들에게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거대한 대가를 줬는지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수한 기부한 사람들이 뭐가 좋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다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사는 뭡니까? 공문이 오고 갔고 주산이 분당에 갖고 있었던 그 병원 부지 용도를 완전히 상업용으로 변경해주고 용적률까지 올려줘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라고 하는 자기 최측근을 공식적인 FC 대표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도록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과 다른 것은 대장동 사건은 지금 김용 정진상 선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은 더 파헤쳐 봐야 되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내가 두산건설이고 어디고 다 그 성남FC 구단주로서 많이 그 대기업을 유치해서 세금도 많이 걷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다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아마 소환장을 보낸 것이고 기소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최종의 유죄 판결 여부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번 건을 가지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전 경남도지사를 이제 다시 소환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어제 경북 안동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어제 동지였죠? 팥죽을 또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액땜 하는 거라면서요. 예예예. 우리 액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먹고 액땜하는 팥죽을 먹으면 액땜이 된다면서요. 팥죽도 잘 먹고 액땜도 잘 될 것 같고 추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 걸 보니까 제가 힘이 나고 여러분이 저를 지키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땜하는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 동짓날 팥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두산건설은 물론이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던 네이버라든지 차병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점을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두산건설에 이어서 네이버 차병원도 제3자 뇌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포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과 관련해서 먼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성남FC 운영, 기업의 불법 후원금을 주도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9월 말에 김모 전 성남시 전략 추진팀장과 그리고 이모 두산건설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주면서 성남FC에 50억 원을 내도록 하는 이 대표와 정 씨가 최종 책임자였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 이것 외에 나머지 5개에서는 경찰 짧은 게 좀 많이 나오는 가 있죠. 짧은 상의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해보시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대비로 시민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 중심으로 새로운
이거 맞는 경품 추첨 지금 첫 번째 칠때 아 길거리 소리 칠때 보여드려요. 이거 마찬가지로 요게 심지어 이것도 다 울 호주산 제가 오늘 보여 그레이가 수량이 좀 적구나. 그레이 그러니까 이게 블랙을 기본으로 하나 하시고 예 여기에다가 베이지 혹은 그레이 혹은 와인 뭘 사도 자 구성을 소들을 얼마나 먹어야 돼? 정도로 부풀고 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소수 여당이지만은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고 초부자 감세에 저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민생 예산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권력기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겠다. 여야 합의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를 못 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리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룰을 지켜서는 안 불을 같이 왔다. 대박이. 치매 안심센터. 네, 이 명품 브랜드 2번 4번 교수님 어제도 혼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요. 그래서 연말을 결산하면서 저희가 받은 만큼 의료를 강의한 겁니다. 비매시라는 게 명지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팀을 이뤄갖고 신속 출동한 다음에 가보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가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현영 의원이 그차 뒤늦게 부각해갖고 갔기 때문에 또 신현영 의원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판단했던 건 아닙니까? 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거기에 있는 직원의 차까지 타면서 이동했던 모습을 보니까 신현영 의원은 의사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직업으로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윤리 의식 같은 게 있기는 한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태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수사도 진행될 텐데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조사 받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이 초기에 했던 해명도 사실과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수경 교수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집 앞까지 안 불렀다, 중간에서 탔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신현영 의원의 집 3분 거리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집 앞까지, 거의 집 앞까지 3분 거리 앞까지 그 응급 차량이 왔다라는 겁니다. 닥터카죠, 닥터카. 중간에서 탔다더니 신현영 의원 집 3분 거리에서 탑승.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탑승 지점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없다, 중간에 만나서 합류했다 라고 해명을 했었군요. 지난 18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그런데 당시 명지병원 차량의 이동 경로가 2대 5번 출구를 경우했다. 신현영 의원의 자택과 그곳 부 직선거리 200m 바로 앞입니다. 이태원 직행보다 20여 분 더 소요가 됐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중간에서 만나서 합류했다라는 해명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대역 저 3번 출구인가요? 몇 번 출구였죠? 이대역 5번 출구? 5번 출구면은 이쪽인데 여기가 중간이라면 신현영 의원의 집은 용강동이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고양이잖아요. 고양, 이대, 한 용산쯤 집이 있어야만 여기가 중간이 돼요. 근데 신현영 의원 집이 이대역에서 가깝잖아요. 어디가 중간인가요? 근데 이대 지금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역에서 이태원까지 굉장히 가까워요. 훨씬 가까워요. 명지병원에서 이대보다. 그럼 저 차를 이대에서 이태원이 가까워요. 기다릴 필요 없이 택시 딱 잡았다면 제가부터 한 10분 거리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랬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고, 본인이 이제 의사로 갔다는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가는 그런 행위들 보면
그게 의사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치, 근데 정치인이 정치 홍보를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밝힐 의무가 없다면서 중간에 만났다라는 게 신현영 의원이 저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 당내에서 누군가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 저 발언이 있었다면 저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으로 불렀는 게 좀 꺼림직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다. 어디 인터뷰 보니까 예. 뭐 그 차를 누가 타고 있었느냐, 어디서 만났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걸 다 설명을 하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현영 의원이 민주당 비례대표이잖아요. 지금 사실 정치 입문한 지 한 3년도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 초선으로서 정말 신선하고 참신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정치를 좀 잘못 배웠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너무나 정치적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재선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런 거에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하지 않고 계속 나는 의사로서 갔다 한데 사실 뭐 닥터카를 탄 것도 아니고 뭐 일반 수납차를 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로 갔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국조위원회에서 뭐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국정조사가 사실 본계도에 딱 오르려고 하는 찰나에 신현영 의원의 저런 부적절한 것들 물론 이제 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일 거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더 이상 신현영 의원을 옹호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명백하게 모든 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하면서 마치 봉사로 간 그런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현영 의원과 남편을 태우기 위해서 명지병원이 응급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명지병원에 있는 진짜 디멧 차량을 보낸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인원수가 많은 승차할 수 있는 용량이 큰 일반 승합차에 디멧 가방만 넣어서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서 차량까지 바꿔보낸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 신현영 의원 탑승한 닥터카가 5, 6인승 개조된 디멧 구급차가 아닌 9인승 일반 승합차를 명지병원이 보냈다. 사이렌도 안 달려있고 응급치료 장비도 안 달려있다. 다른 디멧 차량에는 저런 게 좀 달려있다고 해요. 구급시설 없이 디멧 가방 2개만. 참사 현장 투입된 닥터카 중 이런 9인승 일반 승합차는 명지병원만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향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신현영 의원이 올린 닥터카 내부 사진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그냥 일반 승합차처럼 보이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의혹 보도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신현영 의원의 반박 중에 하나가 디멧 차량은 응급 차량이 아니다. 타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명지병원에 진짜 디멧 차량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도 다 왔는데 신현영 의원하고 남편을 태우려면 탑승 인원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디멧 차량도 못 가고 일반 승합차를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신현영 의원이 당초에 해명을 할 때 자기가 탄 건 구급차가 아니라 닥터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닥터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도로 위에 응급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 다 탑재돼서 의사가 그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또 밝혀진 걸 보니까 사실 껍데기만 닥터카라고만 얘기했지 그 안에는 그냥 일반 승합차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디멧 가방 2개만 넣어서.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닥터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신현영 의원과 남편이 타느라고 두 사람이 더 못 탔을 텐데 또 탈 수도 있는 걸 못 탔을 텐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을 다 태우기 위해서 어쩌면 안에 아무 장비도 없는 그냥 일반 승합차를 보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굳이 명지병원이 아무런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차를 그 한밤중에 급하게 보내야 됐을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현장에서 병원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환자가 사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닥터카라는 거를 일부러 보내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이 차량을 굳이 그 밤중에 응급구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보낸 이유는 어쩌면 불필요하게 신현영 의원 같은 남편까지도 같이 태우기 위해서 좀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하고 닥터카라는 거는 그렇게 여러 명이 탈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차를 대동해서 신현영 의원을 의사로 포장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내가 거기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물론 명지병원에 진짜 장비가 갖춰져 있는 닥터카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신현영 의원과 남편을 태우기 위해 일반 그 닥터카가 있는데 일반 승합차를 보낸 건지 의혹도 좀 명확하게 사실 규명은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 보도 단계인 것 같아요. 전윤기 의원님, 지금 나온 게 보니까 의료원 떠날 때 직원차 타고 중간에서 탔다고 하는데 집 앞에서 타고 명지병원 이 닥터카 아니고 그냥 용량 많은 승합차 내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의원 태우려고 용량 많은 승합차 보냈다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억측 같습니다. 명지병원에서 이미 출발할 때 신현영 의원이 본인도 데려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태원 참사 시간에는 택시가 절대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요. 택시를 거기에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병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갈 때는 그 의료진도 당연히 이동을 할 거니까 아마 같이 타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신현영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고 그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그 현장 지휘도 봤어야 됐었고 본인에서는 굉장히 선의로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마치 신현영 의원이 그 현장에 가면서 구조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실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2시간 뒤에요. 10시 반에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1시가 넘어서 신현영 의원이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든 의료진을 많이 모으려고 했던 명지병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본인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도 현장에서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선의로 이제 신현영 의원이 갔던 건데 거기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왜 굳이 닥터카를 이용했을까에 대한 그거 하나예요. 근데 마치 신현영 의원이 이 참사의 모든 책임자인 양 더 이상 신현영 의원을 비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과도한 것 같고요. 사실 150명이 죽고 나서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 탔던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비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 아무런 이유 없고요. 사과했다는 게 책임 아무것도 지고 있지 않고 총리는 또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현장 가가지고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고요. 이걸 기본조차 안 된 사람들을 비호하면서 무슨 신현영 의원한테 그 선의로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도움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닥터카를 이용해서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신현영 의원도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졌습니다. 더 이상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저는 국정조사에 명확하게 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신현영 의원이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10월 30일 그때 올렸던 SNS 글을 한번 전 정명훈 의원이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디메팀의 일원으로서 저 자리에 갔던 것처럼 꾸며서 SNS에 글을 올리고 저기에 버젓이 본인 남편이 찍었다고 하는 홍보용 사진의 SNS에 게재하게 되죠. 민주당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각본의 양도에서 보더라도 본인이 디메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메팀의 일원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를 하고 남편이 찍은 저 사진을 홍보용처럼 버젓이 게시하게 됐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선의마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점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때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 있었던 서울경찰청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이태원 현장으로 집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택시를 잡아서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신현영 의원만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저 자리에 디메팀의 그 차량을 불러서 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가 않죠.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 저 일이 가장 문제냐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해야죠. 하지만 여기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처벌이 필요한 내용인데 응급의료인은 신현영 의원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초를 갖추게 되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향해서 출동 명령을 받은 10분 만에 출동해야 되는 디메팀 차량을 엉뚱하게 자기 집 앞으로 불러내면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고 여기에 대한 응급의료응리를 방해했던 일 이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호
또 전체적인 이태원 진상규명이라는 말 속에서 일을 엄청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상규명이 나설 때 많은 일들이 바로잡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장관도 신인용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돌직구 날렸습니다. 그럼 보시죠. 그 도착했을 때 경기도 차들 그 나중에 불렀는데 그때는 할 일이 없었대요. 현장이 거의 종료가 됐던 본인한테 들었어요.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에 갑자기 혼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뭐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때 그건 택시 불러 타고 갔어. 그렇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명지병원 이사장이 알고 봤더니 신현영 의원의 고액 후원자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명지병원 이사장 신현영 의원의 고액 후원자였다. 민주당 비례대표 영입 직전까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했었죠. 명지병원 이사장이 2020년 12월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했다. 같은 해 고액 후원자 2명 중에 1명, 2명 고액 후원자 중에 1명이 바로 명지병원 이사장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조국전 장관 딸 조민수가 레지던트 지원했던 병원도 이재명 대표 장남이 가까운 병원도 굳이 입원했던 곳도 명지병원이다. 명지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 저런 의혹 포함해서 경찰이 닥터카 탑승과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고발이 됐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해당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김관섭 회장님 그럼 뭘 수사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것은 또 명확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직권남용이나 위력이나 업무방해인데 이게 이제 명지병원에서 사실은 닥터카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방해했다고 하면 이제 업무방해나 그런 게 되겠지만 지금 명지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명지병원 원장하고 사실 신영현 의원하고는 이제 특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고액 후원도 하고. 이사장. 그러니까 그 이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영현 의원이 정치 활동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승합차도 보내주고 이런 걸 보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이제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제 본질은 그거예요. 아까 전영기 의원, 김병민 의원 얘기했지만 이태원 참사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신현영 의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주와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현영 의원이 지금 방송 인터뷰를 할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거기에는 국가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없었던 거 맞죠. 근데 국가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159명이라는 정말 소중한 목숨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판해놓고 그런 사태를 자기의 정치적 이용, 이득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거짓말, 부적절한 행동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이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신현영 의원이랄지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죠. 김관섭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모처럼 여야가 좋게 예산안에 대해서 잠정 이제 좀 제대로 드러난다고 볼 텐데. 네. 근데 검찰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들이. 아우 추. 저는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저희. 해도 우선 100까지도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어마한 살을 좋아하네. 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습니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절반을 깎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치법 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거대 쟁점이던 정입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대설 경보가 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또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또 동네 사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만 잠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죠?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꿈꿨던 것은 삼각. 네, 23일 SBS 뉴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무학지역과 독립문역 사이에서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약수역. 지하철이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시민들도 타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지하철 3호선 무학지역과 독립문역 사이 선로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웅장함이 있어요. 코트는 술, 음료수 파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해온 거 파는 게 더 많죠. 장사가 안 돼도 둘 중에 하나는 꼭 얽매이게 되잖아요. 공간을. 그렇다고 내 생활하고 내 수입 올리겠다고 문 잠그고 나가버리면 또 동네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누가 되고. 마을에도 아직 슈퍼는 필요하다. 무슨 묘안이 없을까? 규칙처럼 이렇게 정해놓고 기본을 부대꾼이 미리 주문하셨어요. 희망에 오늘 들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마데카 멜라 내려가면 좋아지지만 실제로 하지 정맥류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김보아 씨. 맥반석이라는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성분을 강화 세안도 안 하고 라든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이 2개월분을 했지만 대승적으로 통과시켜 주었고 첫 방송부터 시청률이 20%를 넘겼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저도 방송을 쭉 다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여운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방송 보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임영웅이 과연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네네.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저걸 보아가면서는 이제 노래 실력
근데 정사에 무슨 말이시죠? 이슬람 공화정 국가로 바뀌는 거죠. 이제 시간 24분 정도 본 예산에 편성시켜줌으로써 그 법에 대한 MBC 라디오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일자를 통보한 건 검찰 사무규칙에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70대 1로 경쟁력이 나타나는. 학교에서도 완전 인기 막.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겉 진짜 이것도 속아. 기묘할만큼 빠져들게 하는 고전. 제가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 그리고 천천히 그를 응시하는 설애. 해주는 눈조차 깜빡일 수 없는 강한 감정을 느끼죠. 용의자와 형사로 만나 대척점에 선 두 사람. 의심으로 시작해 안개 같은 혼란을 겪으며 다른 감정으로 변해갈 때쯤 우리들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거친 파도처럼 마음을 핥히고 간 한 사. 쭉 가라앉아서 고민이 만 받아보십시오. 줄 입고 엉덩이 동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기 나무랑 이렇게 수리. 네, 이거 수리. 아니 원래 진짜 여기 얼굴만 뚫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보낸 시야는 그거였는데 예쁘게 그러면은 춤은 한 99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운전 변화가 있나요 지금? 저는 원래는 오래 따려고 했는데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미뤄져요. 네, 계속 미뤄져. 이거 변화가 없구나. 근데 황미선 씨.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근데 그냥 기다리던 버릇부터 느리고 답답했던 거 놓치고 짜증나. 이거 다 여기 동네 어르신 기대에 맞춘 거야. 근데 내 기대는 맞아. 난 마음에 들어. 좋아? 괜찮지? 좋았어. 일단 그러면 다 어차피 할 거 한 이 정도까지 하지 뭐. 에서부터 저 위까지 더 커진 소환. 더 커진 우리의 플레이. 구글 플레이. 보완하기 어렵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는 데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중징계까지 하면서 눌렀잖아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새해가 되면 제발 여야 대표 같이 불러서 맞아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신생 알루케. 최고위원 비판했던 그 소년 한국에 와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로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번에 만날 때도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잘 치고 받아야 돼요.